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8월 15일 다 지나서 이게 뭐야? 아니 대한독립 영화 만세 아, 이런 예. 뜻입니다. 독립예술영화와 무비건조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죠. 지난번에 또 이렇게 성덕과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오. 성적. 아 그 근데 정도로, 진짜 네. 이 경기 인디시네마 관계자가 누굽니까? 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자문위원이요? 자문위원이에요. 오. 네. 아,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요? 이분이 의외로 감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브로커. 영화의 브로커. 경기 인디시네마에 한마디 하시죠. 네. 아니 작품이 다 좋아. 그쵸, 그치, 네. 그치. 제가 진짜. 뽑았습니다. 네. 그래요. 자화자찬으로 시작하는 네네. 경기 인디시네마 올해의 세 번째 추천작을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밖은 겨울과 옆집 사람 두 편인데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편 먹었어요. 창밖은 저희는 겨울 창밖은 팀입니다. 겨울, 네. 네, 우리는 하나, 둘. 옆집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저희는 옆집 사람입니다. 아 듣기 싫어. 모든 게 세팅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네 가짜 같지만 진짜의 옆집 사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씨. 다음에 가오. 뭐 괜찮으세요? 죽여버릴까지. 나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씨. 한마디로 코미디와 스릴러가 버무려져 있는 영화예요. 네. 처음에는 코미디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한 사건을 기점으로 딱 스릴러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코미디가 계속돼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반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데 경찰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합격을 못할 상이야. 상이. 저놈 생긴 게 썩은 내가 나요. 아니 상이 있어?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있어 보면 아 취직 못했겠다 싶은 상이 있지. 쟤는 안 되겠다 싶은 상이 있어요. 그 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상을 갖고 있는 이분이 그래도 공부를 합시고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오 짠우 짠짠. 어, 성우야 뭐하냐? 야 너 잘됐다. 나와. 어? 뭐가? 너도 나와 빨리 나와. 뭐가 어딜 나와? 아 오늘 애들 만나니까 빨리 너도 나오라고. 아, 안 돼. 나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아, 아무튼 됐고, 너 저기 뭐 좀 그 10,000원만 좀 아니, 1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10만 원? 뭐 하려고? 아이, 금방 줄게. 그냥 좀 빌려줘봐. 나오면 주지. 아이, 치사한 새끼야. 너 진짜 좀 빌려줘. 나오면 줄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경찰 시험 응시하려면 응시료가 있어야 되는데 응시료 10,000원이 없어. 아, 무슨 통장에 10,000원이 없냐. 아이씨. 나가야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안타깝게도 참 밝고 좋은데 그동안의 어떤 스트레스가 내면에 쌓여있을 거 아니야. 술버릇이 안 좋아. 최악이네. 술버릇이 안 좋아. 그래서 술을 먹다가 딱 깼는데 그동안 계속 층간소음을 만들어내서 나를 짜증나게 했던 404호에서 거기서 깨어난 거야. 그런데 옆에 죽어 있어. 시체가 있네? 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나 이렇게 궁금한 척하면 안 돼. 나 지금 빠져들었어. 나도 모르게. 입을 막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막 이러면서. 하지만 저는 이게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오동민 배우. 그러니까 이 대박이야. 연기 용- 좋아. 용-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사실 독립영화계 너무 무지하게 잘해. 양대 산맥이지. 광민규가 있다면 오동민이 있지. 연기 진짜 잘하더라. 그렇죠. 네, 내추럴 연기의 1인자.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접하게 된 배우였는데 그 최근 이제 법대로 사랑하라 네. 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사랑꾼 도진기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감각이 있는 게 이게 문제지를 풀 거 아니에요? 계속 답이 2번이야. 2번에 2번. 2번. 아, 9번에 2번. 아씨, 16번에 2. 왜 또 2번인데? 아, 2번 떨어지면 안 되는데. 혹시 2번일 리가 없지. 그리고 계속. 어떤 순간에도 밝아. 힙합 좋아해. 그게 더 답답해. 2번에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렇게. 2번에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나오는 숫자는 연속된 2번. 뭐씨, 많이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재밌어요. 네. 네. 빨리 나가서 이걸 모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404호 안에 갇혀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일종의 밀실 추리 같은 그렇죠. 형식으로 계속 못 옆- 나가는 내 방에서는 또 뭔 일이 벌어지고 옆에 뭐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지는 또 나름 또 경찰 준비했잖아. 나름 아, 지금 그치. 형사인 어. 거야 지금.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여자 집이니까 이거네. 누구세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맞는다. 내가 오지 말라 그랬잖아. 미친. 아니야. 하지마. 이 새끼 완전 변태 새끼네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아무거나 짚고 하고 놀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원래 주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슬랩스틱 코미디 비슷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찰지게 진짜 그렇죠. 연기에 맛이 나는 게 있다면 아 저런 거구나 싶은 느낌? 그리고 사실 그 계속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누명을 쓴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의 원래 주인이었다 여자분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국면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최희진 배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완전히 휘둘리는 거죠. 지금 딱 보니 같다. 알겠는데. 상처도 있고 지금 경찰 신고해야 되겠다. 지금. 아저씨, 아니 오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이게 계속 정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정말 바쁘게 정말 부산스럽게 보내는 가운데에도 그 엄마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 정말 급박하게 막 행동하는 와중에도 그때는 또 사투리로 또 통화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워. 엄마 이따 갈까 오는디. 어디 와 맨날 와 좀. 정신사나워 뭐면은. 그래도 아이 오지 마요 제발 뭐 맨날 운다 그래. 오지 마. 경상도 사투리를 가장 경상도 사투리답게 쓰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약간 사투리 영화의 모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도 있고 진짜 아니 부산 사투리 쓰는 영화들은 다 격한 장르 영화들이잖아. 맨날 그 범죄의 조폭들 이런 거잖아. 근데 친구 때문인가? 사우나도 가고 여기 서장 남천동 살제? 예? 안 그래. 되게 부산 남천동 사람들도 살제.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되게 부산 출신 아니야? 맞아. 왜 이렇게 사투리를 못해? 그거는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할 때 어려운 것처럼 경상도 출신 사람들도 서울말로 대사하는 거 힘들어요, 사실은. 뭐 약간 꾸며내는 거거든, 사실. 자신의 억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희 배우는 연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김태희 배우가 자기 울산 출신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주연을 할 기회가 한번 주어졌어야 좀 더 온당한 평가를 받았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로봇 말투가 그래서 그렇죠. 나온 건가? 그거야. 경상도 출신인데 서울말을 잘 못해서 로봇 말투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각본과 연출을 그 염지호 감독이 다 맡았고 이게 장편 데뷔작인데요. 네. 이분이 예전에도 이제 정말 그 재개발라는 단편을 되게 주목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단편이 아마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영화의 이제 단편의 주인공이 이렇게 두 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두 사람 언제나 빵 셔틀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빵 셔틀 상이야. 저기 저런 일진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은 일진상이야? 관계가 있기 나도 때문에 일진상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빵 셔틀인 두 사람이 계속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얘한테 가야 될 걸 일진한테 잘못 보냈어. 어떻게 펼쳐지는 상황을 그거 그리는 재밌겠다. 단편이 되게 네. 재밌었고 이제 그 네. 다음에 웨이트 데어라고 하는 작품도 약간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딴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어떤 여성의 그 방해로 또 성공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데 뭔가 그 정말 그 사소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증식시켜가는 그 능력이 진짜 사소한데 되게 심장이 쫄깃한 그런 소재로 이야기를 만드는구나. 이게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어. 상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NH 농협상. NH 농협상, 코리안 판타스틱 배우상, 심사위원 특별 언급 등에서 받았는데 휩쓸었네. 여러모로 진짜 와 진짜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이거는 뭐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죠? 그죠.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게 참 재기발랄한 재능이구나 네. 싶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밖은 겨울. 네. 네, 소개해드릴게요. 11월 24일 개봉하는 일종의 굉장히 잔잔한 멜로 드라마죠. 우리 운전일이 이게 고된 일이고 공기사님처럼 예술 같은 거 하던 그런 사람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영화 감독을 하다가 고향 진해로 돌아와서 이제 버스 기사를 하는 서구라는 남자가 있어요. 청년. 이 남자가 대합실 같은데 누군가가 남겨온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MP3가 버스 회사에 탁구 선수를 하다가 버스 회사 직원이 된 영애라는 또 유실물 센터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혹시 왔나요? 네? MP3 찾으러 혹시 왔나요? 아, 난 또 뭐라고. 그 버린 거라니까. 아, 맞다. 아까 본부장님 거기 싹 치우라 했는데. 그래서 그녀가 이제 MP3를 남자 주인공에 건네줘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은 그 MP3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저 혹시 왔어요? 혹시 저 좋아하세요? 그래서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MP3를 고치러 동네의 온갖 전파상을 돌아다니는 모험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서구는 계속 그 MP3의 주인을 찾고 싶어 하고 이것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애는 계속 그건 그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요즘에 누가 MP3를 써요? 라고 그러게. 하면서 나 그래서 옛날 영화인 줄 알았어. 티격태격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서구한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이 있죠. 이 MP3에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이 영애는 그걸 어떻게 보면 바라보고 있는 사람. 계속 그 MP3를 고치는데 같이 동행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구다리를 갖고 있는데 정말 이 영화는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오. 이 영화의 모든 것이 진짜다. 네. 같은 영화 본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그 진해의 어느 그 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은 정말 그러니까 영화를 하다 그만둔 서구가 있을 것 같고 버스 터미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버스 기사들이 그 터미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진해를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고 감정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대사, 상황 이런 것들로 진짜 꽉 채워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해. 그 진해라는 도시가 제가 사실 자주 가봤지만 아주 막 끔찍하게 아름다운 막 도시라고 할 수는 없고 부산 같은 항구의 어떤 역동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쫙 가라앉은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무대들을 너무너무 예쁘게 찍어내요.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제 현실이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 진해라는 도시를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팬시하게 찍어낸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 사실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맞아요. 만들어내는 드문 영화입니다. 군복무를 진해서 하지 않았어. 군복무 저는 부산에서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왜 그때 진해 방이 아니야. 나는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현역이었다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뭐 아는 척이야. 아니 영창이 진해였나? 영창이 영창은 부산이었어. 제가 영창을 가긴 했어요. 일주일간.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영창 갔는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었고. 그냥 얘기했는데 진짜 갔나 봐. 영창 가자. 진짜 여기는 그 어느 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소도시? 모든 게 멈춰 있어. 네. 모든 것들이 느려요. 느리고 바쁠 일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 그 오래된 MP3 하나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여기서는 큰 사건이에요. 사실 좀 저는 그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에서 정말 느리게 흘러가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상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 소도시의 그 공기를 그대로 포착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조그만 MP3 음악으로 들려올 것 같은 파장을 잡아내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배경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영화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재현이구나, 거의 영화적 재현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닮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
허진호 감독님의 8월의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군산이라는 낡은 배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경을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손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추억의 약간 퇴색 같은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팬시하게 약간 그리죠. 팬시하게 만들어내는데 네, 네. 이 영화에서 진해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들이 서로의 어떤 일상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 아 정말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다시 보는 듯한 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정말 드문 그쵸. 오랜만의 영화였어요. 드문 아. 영화죠. 그리고 영애를 연기하는 한선아 배우가 던지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화면을 뚫고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장면에서 그 유실물 센터로 들어갔을 때 한선아 배우가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오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쪽이에요. MP3라고 했죠. 근데 그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아, 요새 누가 그런 거 써요. 다 이걸로 듣지. 공 기사랑 자주 얘기하던데 공 기사는 어떻노? 저야 모르죠. 얘기를 안 해봤는데. 아 근데 언니 뭐 맨날 잘해보래. 아니 그동안 왜 못 치는 척 하셨어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안 쳤을 뿐이지. 딱 듣는 순간 내가 그 순간 그 진해의 어느 곳으로 갔구나를 느끼게 할 정도로 아, 기대된다. 네이티브 언어로 구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100% 완벽한 경상도 딱 그 나이대의 여성이 구사할 만한 경상도 언어를 구사를 해요. 아, 여기 또 정확히. 경상도 전문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하는 게 그 할머니 역 많이 하시는 배우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경상도 하면 아 저게 경상도어지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상도어들은 대개 한 7, 80년대 경상도어예요. 영화에서 제가 본 가장 현대 부산 사투리,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 경상남도 사투리를 가장 잘 구사하는 배우가 한선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은 한선아 배우라는 그 배우는 그런 지역 언어이기 때문에 이 연기가 돋보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야. 사실은 그걸 걷어내고 나서도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은 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술꾼도시 여자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긴 했었어요. 이 영화에서도 시원하게 이거 하십니까? 아, 이 영화는 그렇진 예.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일상에 이 남자가 나타나는데 이 남자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 그 궁금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너무너무 캐리를 잘해요. 한선아 포착해. 배우가. 다 그래서 저는 포착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술꾼도시 여자들이 사실 한선아라는 배우를 재발견하게 된 그런 드라마잖아요. 근데 창밖은 겨울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거네. 한선아라는 배우가 정말 대단한 배우고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이 배우를 정말 잘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그 이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생각 그 들 정도로. 술꾼도시 여자들에서 정말 그 원석 같은 연기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기서 입증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 독립 영화에서도 조금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이제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거리라는 또 작품을 찍었어요. 영화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와 같이 케미를 이루면서 이 영화의 그 분위기들을 형성을 해낸다라는 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강민규 배우도 되게 중요해요. 남자 주인공인데 이렇게 같이 가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거 제 일이고 굳이 같이 안 가셔도 돼요. 아니 그 MP3도 제가 몰래 드렸고 오늘도 같이 가려고 그 수리하는데도 알아놨는데. 그러니까 왜 같이? 아니 왜겠어요. 요즘 그런 MP3로 음악 듣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제가 공기사님한테 했던 말이 맞다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죠. 한선아 배우의 톡톡 튀는 에너지라든지 그 섬세한 연기가 빛을 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광민규라는 배우의 약간 베이스가 있기 때문인데 광민규 배우가 사실 아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독립영화 진영에서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정말로 사실은 지금 독립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연급 배우 중에 한 명이고 정말 연기가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선아 배우가 두 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배우들을 불러놓고 새롭게 8월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보고 싶죠? 내 얘기 들으니까 엄청 보고 싶지?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나쁘지 이겼어. 않은. 우리가 이긴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아니라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 진짜 웃긴 장면. 이게 그냥 잔잔하게만 흘러가는 영화가 아니라 웃긴 장면인데 이를테면 이제 한선아 씨가 이쪽 반대편에서 딱 걸어오는데 이쪽에서 그 또 버스 회사 직원 중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희 씨, 제 꽃을 받아주십시오.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고 그러는데 이쪽 화면 구석에서 강민규가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지나가요. 저기 공 기사님. 그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 우리 같이 하기로 한 거 그거 지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슬랩스틱 코미디적인 부분들까지도 영화가 그렇게 되게 예쁘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영화는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조용하긴 하지만 되게 톡톡 튀는 로맨틱 코미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는 모든 게 진짜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집 사람 그리고 창밖은 겨울 두 편 모두 각자의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완전 추천합니다. 네, 저희 대결 구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두 편의 색다른 매력들을 다 함께 또 이렇게 발견하시면 좋을 것 꼭 같아요. 보세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한선아 배우가 이제 부산 출신으로 이제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폐막식 사회도 맡으셨더라고요. 한선아 배우 예, 주목하겠습니다. 네. 추성철 기자도 사실 근데 사투리로 했으면 그 로봇 말투라는 그런 어떤 조롱을 받지 않고 사실 지금쯤 어디 공중파 MC로서 옛날에 연기도 했잖아요. 고마 싫으면 주디를 막 주잡 째빌라마. 근데 정말 경상도 사투리 잘 쓰는 그 여배우는 그 엄지원 씨. 네. 엄지원 씨 예전에 똥개에서 썼던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너그 서울에 로데 오거리 아나? 로데 오거리라고 있는데 네, 오거리 알아? 로데 오거리. 그러면 오늘 구독 좋아요 이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하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